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독립 이후 한국은 미군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처럼 이 미 군정 시기에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중심의 서구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은 이 한국의 대중들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친밀감과 함께 이 미국 문화에 대해 동경하는 심리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는 이 국제적인 이념의 대립 아래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그리고 분단을 겪으며 대중문화 역시 친미주의와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 후반과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냉전의 영향으로 인해 반공을 강조하는 영화가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대중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속극이나 음악 등을 즐겨 들었고 특히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중문화의 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29%에 이르렀고, 이 5시간 이상 듣는 사람도 21%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보더라도 이 50년대에는 이미 라디오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5.16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이 박정희 정권은 급속한 이 산업화와 그리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한국의 경제 역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은 이 대중매체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요. 과거 라디오가 대중문화의 주축이었다면 이 1960년대 이후에는 TV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 극장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대중문화의 무게중심이 음성 매체에서 이 영화, TV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TV의 보급률은 여전히 낮았기 때문에 이 라디오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의 보급은 이 방송국의 개국으로 이어졌는데요. 1961년 KBS TV가 개국하였고, 그리고 1964년에는 상업방송인 TBC TV가, 그리고 1970년에는 MBC TV가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TV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TV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 TV는 대중문화 확산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 시대의 개막은 드라마라든가 음악, 예능, 영화 등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술적인 발전과 그리고 TV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박정희에서 전두환에 이르는 군사정권의 암흑기는 대중문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문화의 빠른 확산은 정권의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위협을 느낀 이 당시 정권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 검열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 필름은 검열에 의해 이 내용이 잘려나갔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가요들이 이념적인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면서 이 대중들이 대중문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부분이 이 북한을 연상시킨다며 금지곡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불려지지 못했죠. 반대로 이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는 정권과 상관없이 대중문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는 이 남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머리를 기르는 장발의 유행과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바지와 함께 통기타 가요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거추장스럽고 비활동적인 생활을 개선한다면서 재건복 혹은 국민복이라고 불리는 옷을 일률적인 형태의 옷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에 반발하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또 이 미니스커트와 청바지를 입기 시작한 것인데요. 젊은 세대의 이러한 문화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문화를 억압하기 위해 장발과 미니스커트 등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청년 문화가 국민 정신을 해치는 저속하고 그리고 퇴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화할 필요가 있어 검열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발 단속.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장발은 위생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남이 기른다고 덩달아 기르고 그 지저분한 모양이 과연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치안당국은 머리가 귀 밑까지 내려가는 등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발자들에게는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단속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생과 품위를 생각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98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군사정권의 영향 아래 정치적이거나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탄압되었지만 그 외 일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이 대중문화의 소비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이 한국의 대중문화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980년대 이 컬러 TV가 등장하였고 또 보급되면서 이 컬러 TV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중들은 이 컬러 TV를 통해 방송되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TV의 영향으로 인해 이 화려한 양식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방송의 영향은 이 대중의 패션과 그리고 화장 등의 문화와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1987년 6월 10일에 일어난 이 민주항쟁은 한국의 대중문화 환경에도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6.10 민주항쟁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데요. 항쟁의 결과 이 군사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정치적 검열이 약화되면서 이 시장과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미디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문화산업과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게 되었고 대중문화의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1991년 서울방송 SBS 개국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음악 채널과 그리고 영화 채널 등 수십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케이블 TV가 등장하면서 이 TV는 음악과 그리고 드라마, 심지어 영화까지 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TV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을 양산하는 이 스타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TV 프로그램을 통해 등장한 많은 연예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배용준이라든가 이병헌, 그리고 송혜교, 전지현 등을 비롯해 TV를 통해 데뷔한 이후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까지 이 모두 TV가 배출한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또 한국의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1990년대 후반 등장하기 시작한 한류를 일으키고 또 발전시킨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류 역시 TV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드라마였던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대장금, 겨울연가 등의 드라마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류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또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 디지털 문화, 온라인 문화, 그리고 모바일 문화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이 대중문화 산업 전반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대중문화는 언제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또 이러한 플랫폼과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는 웹툰이라든가 웹드라마 등 이 새로운 방식의 대중문화 상품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인터넷 방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대중문화가 또 양산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이 방송을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대중문화는 또한 과거와 달리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소위 스낵컬처가 대중문화의 주요한 흐름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한국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 즉 한류의 확산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